근데 난 이거 끝까지 이 오늘까지 끝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씨발 눈치를 어떤 새끼가 기자가 눈치를 채버렸더라고. 자, 자 오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선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양산을 내려간 이유가 사실 이게 제일 커요. 예, 뭐 뒷방 정치를 못하게 하는 거는 두 번째고, 이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근데 그 이유를 그 이전에 말을 못했던 건 선관위 선거법상 선거 180일 이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나 행동이면 그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그 5월 9일, 5월 10일에는 이미 선거 기간에 바로 돌입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30일이 남았기 때문에 180일이면은 6개월이거든요. 6개월. 그러니까 30일 전이면 거의 이제 선거법에서 모든 확성장치를 포함해서 선거 운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선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내 목적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원래 본디의 목적을 말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이 선거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오늘자 신문 만평입니다. 요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 새끼가 눈치를 깐 것 같더라고. 자, 이게 오늘 그 신문의 만평인데 이 한 장을 이해하시면은 제가 왜 양산을 갔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이 내용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절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사실 유리하지 않다고 봤던 사람입니다. 조근조근히 들으세요.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맞으면 뭐 여러분들이 뭐 동의를 하시고 아니면 마시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40 몇 프로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가장 그 시리어스하게 봤던 거는 문재인의 퇴임 지지율이 41%였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은 뭐 여론 조작이다, 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지만 저는 지난 그 5년 동안 여론조사가 지표상 그렇게 틀리지 않는 걸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41%의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나쁘게 인식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론적으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이라는 전현직 대통령이 40% 근소한 격차의 여론을 뽀개먹고 있는 건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이 선거판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없다. 내가 계산을 했을 때는 인천, 경기, 충청, 세종, 즉 강원까지 서부 북부 라인을, 서동부 라인을 다 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제 속내는 이거였어요.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문재인이 운신을 못하게 해버려야 되겠구나. 문재인이 여론에 아예 나오지를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선거 운동 자체를 한 달간 못하게 하면
이재명 혼자 단독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재명의 밑바닥 당 장악력은 20%도 안 됩니다. 문제는 얘들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김어준이가 작전을 짜요. 아침 교통방송을 합니다. 그걸 당에서 써머리를 해가지고 당 발표를 하면, 이 메시지를 문재인이가 발표를 하면 문바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냥 메시지로.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이 프로세스가 온전히 돌고 있는 이상은 절대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내주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고립된다.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내어준다 한들, 그 지방정부의 그 지사가 민주당이면 이 돈은 민주당이 주는 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것이 총선으로 이어지고 그게 정치 지지율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기초단체장들의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국정 동력에 있어서는, 지자체라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하고 과반 이상의 지자체가 같이 움직여야 한 덩어리로 국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냉정하게 제도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5년 동안 국가 권력을 쥐고 있던 거대 프로세스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재명이는 당장학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문재인과 문바, 그리고 문재인의 주류 그룹이 당과 당주류들과 이 생각 없는, 감사합니다, 문바들에게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아졌죠. 뭐냐? 문바들이 문재인의 메시지를 못 받은 겁니다. 왜? 문재인은 선거에 대해서 개입 자체를 못했어요. 자, 그럼 문재인이가 속이 좋아서 선거 개입을 못했냐? 아니요. 얘는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전직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는 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그러니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유로워져 있는 풀린 문재인의 입이 선거판으로 들어와 버리면 메시지를 받은 문바들은 인천, 충경, 이재명이가 표를 먹었던 데는 다 내줄 수밖에 없어요. 왜? 냉정히 따지면 문재인이가 윤석열만큼 지지율을 나눠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시선과 눈과 입을, 아니면 김어준의 시선과 눈과 입을, 아니면 민주당의 시선과 눈과 입,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게 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김어준은 나를 그냥 언급도 안 해요. 민주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퇴임 이후부터 문재인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넌 나만 봐라. 선거에 대해서는 아시죠? 문재인 퇴임 이후부터 국회의원, 지자체 후보들 들락날락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부터, 열흘 후부터 문재인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니었고 문재인이가 전국의 민주당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냈다, 이번 선거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 못합니다. 뭐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난 그걸 알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자, 문재인이가 속이 좋아서 철이 있어서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메시지를 못 냈을까요? 아니요. 낼 정신이 없었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이 만평이 이번 한 달은 문재인은 그냥 나 하나하고만 싸운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내가 원했던 바고.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난 이걸 원했던 것이고 그걸 이루어냈습니다. 선거판에서 아예 격리시켜버렸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문재인이가 선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눈치를 깐 거죠.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왜 문재인이가 지방선거에서 메시지를 못 냈나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 동안 안정권이라는 대목군 하나한테만 문재인이가 인질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민주당은 이게 가장 뼈아플 겁니다. 나를 쌍용 유튜버니 뭐니 뭐 그분이 뭐니 해도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좋다. 잘하고 있다. 너는 나만 봐라. 절대적으로 문재인을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나 대다수의 김치년들이 문재인을 좋아하죠. 잘 들으세요. 이 나라의 좌익을 움직이는 건 문재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좌익의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시는데 지금의 나이 40을 먹은 애들이 20살 때 김어준이의 그 낙곰수를 듣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무교육도 10년이면 끝납니다. 근데 20년 동안 똑같은 사람의 메시지와 똑같은 사람의 소리를 그냥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적을 이겨야 되는데 못생겼다고 뭐 한다. 우리가 졌잖아요. 자, 난 이 프로세스를 5년간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요. 아, 씨발 김어준이 방송을 어떻게 듣고 있어. 여러분은 안 듣지만 대한민국의 40%가 김어준 방송을 봐요. 압도적으로 1위야. 걔들을 병신이라고 손가락하면 뭐 할 겁니까? 보는데. 보는 새끼가 다수고 안 보는 새끼가 소수인데 여러분이 소수지 쟤들이 다수잖아요. 압도적이야. 그러면 걔들이 왜 보냐. 이걸 봐야지. 어이구 병신들. 그러고 마니까 지는 거라고.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습관이라고. 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교 때 엄마 말을 들었던 거하고 똑같아. 습관이야. 여러분이 안정권 방송을 듣잖아요. 저녁에 안 들으면 허전하잖아요. 인간이 그래. 내 20대 때 들었던 그 감성을 안 들으면 뭔가 허전한 거야. 이걸 반성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 얘들이 20년을 봤어요. 그래서 얘들은 인간은 굉장히 게을러요. 뭐냐?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 자, 동아일보 표준전과 생각나, 동아전과 표준전과 생각나죠? 그죠?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합시다. 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번에 문제는 이렇게 묶어놔버리게 된 똑똑해서가 아니야. 나는 항상 내 입장을 포기해요. 자, 전과를 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일 뒤에 답지 있죠, 답지. 그걸 찢어서 버려야 돼. 근데 안 찢거든?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이
문제를 교과서하고 문제를 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빨리 풀고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답지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는 거야. 안 보는 사람 있겠지. 그러나 그게 다수겠냐고.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나는 안 봤어요. 그 너가 이상한 거야. 보편적이지 않은 거라고. 너가 이상한 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봐. 이게 보편적인 거야. 그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뭐냐? 인간은 게을러.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답을 내주기를 바래요. 그러고 유식한 말을 나한테 그러니까 좌파 우파 됐고 답만 줘. 나는 씨부리기만 할게. 이게 인간의 프로세스야. 처음엔 짧은 기간 동안엔 의문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나한테 세뇌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질문도 해. 반박도 해. 그러나 20년을 세뇌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앵무새가 돼버립니다. 게을러. 뭐야. 아침에 틀어서 김어준이가 말을 하는 건 표준 정과의 답지하고 같은 거야. 의심 따윈 안 해. 감사합니다. 의심 따윈. 자, 박근혜 대통령 뭐 섹스했다. 그러면 그냥 섹스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섹스를 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방송을 20년 본 애들은 그냥 김어준이가 답지야. 이 나라는 김어준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 제발 본인들의 상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돼. 그냥 왜라는 게 없다고. 얘들은 20년을 그러면은 얘들이 그런 애들이 절대 다수야. 광우병이 그럼 왜 있겠어? 프리온이라는 단백질 변형이 존재하지도 제대로 않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린 뭐냐? 우린 전과를 안 보는 새끼들이지. 김어준이를 안 봤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남은 거예요. 이 중에 김어준이를 보고 20년 보고 나 김어준 탈출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김어준을 보는 새끼와 안 보는 새끼로 갈라지는 겁니다. 좌우의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 한 새끼의 주둥아리가 나라를 이렇게 십창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러면 수적으로 봤을 때 김어준을 방송을 보는 새끼들이 절대 다수야. 적어도 40대 미만에서는. 그래서 20대는 안 봐. 왜? 비주얼도 적같고 씹소리를 하니까. 그러나 30대에서 50대까지가 왜 민주당을 지지하냐? 그 김어준이를 보니까 지지를 하는 거야. 왜? 김어준 조둥아리만 보면 민주당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국민의힘하고 보수 박근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천하의 적폐야. 왜라는 게 없어. 그냥 적폐야. 이게 왜가 없어. 아침 7시에 얘들이 운전하면서 출근하면서 틀잖아요. 김어준이가 답을 불러줍니다. 나는 김어준보다 더한 김어준의 수직구조를 원합니다. 경청이 아니라 주입이에요. 주입. 주입이라고. 들으라면 듣고 듣기 좋 같으면 듣지 말라고. 어쨌든 들을 사람들은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좌파는 그래서 성공했거든. 우파는 그러지를 못해. 다 주둥이들이 막 깎아져가지고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를 해. 그러려면 듣지 말라 이거요. 저기 훈련소들 많이 있어요. 가로세로 훈련소, 신의 한수 훈련소, 손상대 훈련소. 거기 가서 할 거 다 해. 여기는 특수부대야. 특수부대. HID.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 말씀 잘하시네. 자기 생각을 포기하세요. 저게 정답이야. 여기서 가장 이 방송을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뭐냐? 생각을 포기하세요. 생각을 하는 순간 욕만 꼽힌다고. 왜 생각해? 주입식이야, 주입식.
자,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해만 해. 이 김어준의 답을 얘들이 아침 7시에 딱 들으면 이게 오다가 돼요. 오다. 명령이야. 이제 10년이 넘잖아. 이게 방송이 아니야. 오다야. 뭐야. 각 전국의 빨갱이 새끼들, 좌익들한테 오늘 니들이 씨부릴 소리를 아침 7시에 오더를 해줘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들어. 예. 그러면 이 전국의 아침 7시부터 김어준 방송을 보는 빨갱이들은 이게 상식이라고 듣고 있어. 그러면 낮에 국회의원하고 비서진들이 국회의원하고 아니면 청와대 비서진들이 이 새끼들이 생각하고 있고 김어준한테 아침에 들었던 내용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유도한 것이고. 그러니까 김어준, 민주당의 문빠, 문재인 얘들은 한 달 동안 안정권하고 싸운 거예요. 전국의 문빠가 대가리 속에 사저 앞에 집회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것밖에. 선거 조카라 마이식. 선거가 있었어. 그래 투표장에 안 나가버린 겁니다. 나는 이걸 알고 있었어. 알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새끼가 언급하는 순간 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이 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돕지는 못하는데 얘들은 선거가 관심이 아니라 우리 문프 오늘도 시달림 받네. 저 대목군을 갖다가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문파들이 가질 않아. 이재명 빠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율이 현격히 떨어져. 문파 투표장 가지를 않아. 왜? 문재인만 보고 있거든. 뇌절이 와버리는 거야. 난 이건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양산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끝까지 혼자 가슴속에서 숨기고 있었어요. 왜? 누구한테라도 예를 들어 이재명 패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머리끄댕이를 짓듣고 끄집고 올라오지. 그러면 서울시 송영길하고 인천하고 세종만 돌아도 이 세 군데 다 날아갑니다. 경기도하고. 그래서 기자들이 난리를 쳐주니까 난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구속이 되더라도 이거는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이 나는 이런 상황까지 예상을 했어요. 여론이 들끓으면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나를 포토라인에 세울 거지만 난 잃을 게 없다. 정치인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인신구속이 되더라도 이게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이 나를 잊어먹기만 하면 보석으로 석방이 될 수도 있고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정도 도박은 해볼 필요가 있다. 뭘? 국가를 위해서, 진영을 위해서. 이걸 누구도 안 하더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못해. 좋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결심한 게 바로 그 뒷날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왜? 문재인은 그걸 해야 민주당의 지분 요구를 끝없이 할 수 있고 이재명한테도 끝없이 지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무슨 이런 구속, 체포 이런 걸 겁을 냈던 게 아니라 문재인이 이걸 안 물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걸 엄청 걱정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문재인이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걸 안 물고 서울로 거처를 잠시 옮겨서 선거운동에 매진을 해버리면 내가 이걸 놓치는 경우가 생겨버리잖아요. 양산에 갈 동기도 없어지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선거판에 문재인을 쫓아다니는 그림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안 물어버리면 어떡하지?
난 이걸 진짜 걱정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물어줬어요. 그래서 문바들이 김어준이가 사저앞 데모, 언론이 촤르르, 민주당 내 국회의원이 90명이 문바인데 얘들이 선거 운동을 하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양산경찰서를 갑니까? 촤르르, 얘들이 오늘이 어디라고 여길 가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박지원하고 송영길은 문재인 패거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선거운동을 해야 그나마라도 문재인의 지지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6대4 정도까지는 유지가 됐을 거예요. 6대4.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 못해요.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략적이지 않아요. 얘들이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적이기 때문에 그래 씹어라. 여러분들 막 언론에 나올 때마다 걱정했잖아요. 그래 이건 가치가 있다. 예. 오늘이 선거일이에요. 제대로 물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이슈된 이후부터 국민의힘 내에서 이재명을 도와서 돌아다녀야 될 국회의원들 있죠. 지방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연설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 내고 뭐고 간에 선거운동을 안 해줘요. 뭔 씨발 사저앞 데모 어쩌고 저쩌고 나 하나 물어뜯는다고 바빴지. 한 달 내내. 국민의힘은 선거를 마음껏 했잖아요.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못했어요. 이재명 계열만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 겁니다. 이거에 반박 가능합니까? 이게 내가 억지 같아요? 철저히 계획된 겁니다. 네. 이거 하나로 끝난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양산을 간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나 하나 물고 뜯었잖아요. 한 달간. 기자는 알고 있는 거죠. 어느 시기라고 네가 지금 유튜버, 얘들 표현으로 유튜버 하나만 물고 떨어지고 있냐. 이거 조롱하는 거거든요. 한 달 내내 나만 물고 떨어졌잖아요. 처음엔 이럴 겁니다. 저 새끼 무슨 돈 벌라고 갖다 붙이기를. 원래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니들 그러다가 나한테 또 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판을 봐요. 국민의힘 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난 이거 내가 계산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김어준을 고립시킬 수 없다. 쟤는 내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어준한테 저 새끼가 나한테 뭘 안 하기 때문에 고립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얘들이 딱 짜여진 틀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 방법은 하나야. 청와대를 나온 문재인 얘만 잡으면 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아주 자극적인 요소로 뉴스감이 되게. 언론이 뉴스감이 되게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그로를 딱 치고 저희는 열흘 전에 빠졌습니다. 이미 빠졌는데 이게 이슈가 되는 거야. 신문사들이나 언론사들도 이슈가 되는 거야. 이게 이슈가 되네? 나를 나쁜 놈을 만드는 거지. 얘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너 당한 겁니다. 이번에 이 대목군 이 새끼 징역 보낼 수 있다. 거기에 막 미쳐서
안 그래도 이 새끼 꼴배기 싫었는데 이번에 죽이자. 정작 지들이 해야 될 본질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선거판에 안고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문재인이 선거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또한 문빠들은 문재인 쳐다본다고 선거를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양상 간 겁니다. 오늘에서야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죠. 선거 끝났으니까. 니들이 나를 앞으로 체포를 하든 압수수색을 하든 구속을 시키든 이 방송은 남을 것이고 나는 언젠가 또 이 짓을 할 것이고 니들은 나한테 또 당합니다. 왜? 난 니들 너무 잘 알아요. 문재인하고 민주당, 이재명이가 개항에서 당선되래요? 안 될 수가 없죠. 거기는 전라도인데. 예. 내가 하루 했잖아요, 하루. 예. 이재명이 성공했습니까? 이재명 당장악 실패했습니다. 이제 책임론 올라오죠. 이재명이가 당 주도권을 쥐려 그러면 적어도 8군데는 이겨야 됩니다. 8군데. 이재명 네임밸류가 있었어야 돼요. 안 돼. 이재명 가지고는. 문재인이 나왔어야 돼. 내가 그걸 잘라버린 거죠. 지 혼자 살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당에서 책임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재명계와 친문 계열이 싸움이 일어나요. 앞으로. 그러나 민주당의 주류 계열은 친문입니다. 친문이에요. 결국 고민정, 정청래 이런 애들이 당대표직에 도전하겠죠. 그러면서 아사리 싸움판 나고 밖의 여론은 또 이 극적인 빠심이 개딸이라는 애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배척한다? 지들끼리 싸워요. 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공공의 적이 누구냐? 저예요, 저. 문재인은 나한테 고소를 했기 때문에 친문 계열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문재인의 백업이 필요한데 이 문재인이 나오려면 일단 나를 치워야 돼요. 그래야 문재인이 자유로워지거든. 감사합니다. 근데 꼬였지. 왜? 넌 소송을 거는 순간 나하고 재판을 해야 돼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지. 내가 널 안 놓지. 자, 욕설하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극우식으로 하면 안 되고, 소음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촛불 집회를 할 겁니다. 너가 만약에 이 집회 촛불 집회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뭐 극우 집회라고 한다? 욕 안 해요. 너가 촛불 못 오깁니다.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의도한 대로 따라오시라고요. 날새기 촛불 집회 한다고요. 예. 그리고 24시간 님을 위한 행진곡을 틀어놓을 겁니다. 예. 니들이 국민교육원장을 듣기 싫어하니까 데시벨 딱 지켜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틀어놓을 거예요.
너 그거 소음이라고 하는 순간 5.18 비하합니다. 욕 안 해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촛불 집회 하실 분 버스 신청하십시오. 날새기로 할 거거든요. 아 정말 촛불 집회 할 겁니다. 우리 욕 안 합니다. 촛불 집회 할 거고요. 고소 취하하라 이거 발언할 거고요. 데시벨 딱 지키고 참조로 우리가 이 집회 소음 측정기 있죠. 이게 우리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래서 이장님 댁, 그 전방 아주머니, 마을 노인정, 그리고 신모씨 딴지일보 나간,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마을 곳곳에 우리 거는 와이파이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별로 디지털로 우리한테 이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각 댁에 소음기를 우리가 설치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소음기에 소음 규정을 철저히 지킬 거고 그 데이터를 전부 받아봐 가지고 언론사에다가 자료로 다 보도자료로 제출할 겁니다. 예. 10개 있어요. 10개. 그래서 만약에 마을 이장님이 정신병이 걸렸다 시끄럽다. 이장님 댁 앞에 소음치를 24시간 이틀치를 경찰서에 다 제출할 겁니다. 이번 집회는. 또 무식한 보수에서는 이물리한 행진곡 틀고 촛불 들었으니 안정권 빨갱이로 전향했다. 이런 소리 나오겠죠. 신경 안 써. 예. 무식한 인간들하고 같이 못 가. 앞으로는.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이재명 완전 지지 이거 했다고 좌파라고 하는 새끼들 그냥 그런갑다 해. 필요 없어. 예. 촛불 집회 할 거고요. 고소 취하하라. 그 다음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욕 안 하고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24시간 틀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소음이라고 규정한다. 그럼 내가 광주 5.18 단체에다가 우리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트는 장면을 보내줄 것이고 소음 규정 딱 지킬 거고 그걸 소음으로 비하한 문재인의 기사 보도자료를 보내서 나 전라도 보성 사람인데 문재인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듣더니 이걸 소음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5.18 그 단체에다가 제보할 겁니다. 예. 나 꼰질러 버릴 거예요. 네가 5.18이든 좌파를 사랑한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은 365일 들어도 꽃노래 아닙니까? 김정수, 문재인. 이건 소음이 아니잖아요. 좌파들 애국가 아니에요? 이걸 소음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교육원장 소음이라며요. 알았어. 365일을 들어도 힘이 벌떡벌떡 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 틀어줄게요. 그리고 우리같이 욕설하고 뭐하고 안 할게. 색소폰만 잠깐 부를게. 그리고 촛불 켜놓을게요. 촛불의 명령이다. 근데 극우다. 촛불을 켰는데 그럼 너는 촛불 비하입니다. 촛불 비하예요. 평화 집회. 여러분 지금부터 촛불 집회를 문재인 규탄 촛불 집회를 함께 하실 분들 날새기로 할 거거든요. 신청 받습니다. 자 버스 올려주세요.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내려갑니다. 이제 선거 끝났겠다. 예, 앉아서 체포되는 것보다 내가 할 일은 다 해야죠. 감사합니다. 아니 뭐 좌파만 촛불 켜라는 법이 있어요. 촛불로 탄생한 정부 촛불의 심판을 받으라. 아이 태극기로 못 끄면 촛불로 꺼야죠. 국민교육원장이 싫다. 아 그러면
나는 3M 김학의를 꽂으면 돼요. 이물리한 행진곡 계속 들어드릴게요. 예. 그걸 시끄럽다, 소음이다, 소음 규정 딱 지킬 거고 소음기 다 갖다 놓을 겁니다. 예. 그걸 갖고 시끄럽다 그러면은 5.18 못 오기지. 촛불을 못 오가는 거지. 그것 갖고 추가로 고소를 했다. 뭐 촛불 켰는데 방화다. 촛불 못 오기지. 예. 어쩐가 한번 볼게요. 니들 하는 방식으로 아이 느그만 촛불 켜라는 법 없잖아요. 그리고 느그만 이물리한 행진곡 내가 이번 반응 한번 보려고. 또 극우라고 하면 앞으로 촛불 켜고 이물리한 행진곡 부르면 무조건 극우 되는 겁니다. 무조건. 반응 한번 보려고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왜 건드려? 내가 떼굴떼굴 굴른다고 했어 안 했어? 어? 뭐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체포한다 그러면 내가 어디 쏙 들어갈 값에?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물론 내가 니를 잡아놓은 것도 있지. 완벽하게 성공해버렸잖아요. 예. 나는 이 지방선거가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안 하면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무너진다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주위에 전문가가 없어요. 다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새끼들밖에 없어요. 데모를 해본 새끼들도 없고 이 정치판을 읽는 새끼들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무시건 새끼들하고 내가 뭐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예. 뭐 말을 하면 새끼들이 비꼬기 나올 줄 알고 얘들한테 뭔 제안을 하면 함흥차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결정한 거예요. 혼자. 여러분 일단 이 족같은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48시간 돌아갈 노래거든요. 아이씨, 전라도 해야겠다. 나 이거 일부러 안 들었는데 이거 24시간 돌아갑니다. 문재인씨. 이물리한 행진곡 금지법 발의하려나? 사랑도 명예 이거 보면 막 신나야 되잖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는 3M 기분에게 맞으면 돼요. 뜨거운 맹세 적응하세요. 우파는 이제는 발전해야 합니다. 자, 요거 문재인씨 24시간 틀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소음이라고 하실란가? 예. 혹시 알아요? 예. 이물리한 행진곡 금지곡 될지. 예. 그러면 뭐 우리는 뭐 땡큐지 뭐. 완전 땡큐지. 두 번 다시 안 들어도 되니까. 아, 이틀 투자하고 영원히 안 들으면 개땡큐지. 그러고 지금 이 방송 민주당 새끼들 누군가는 볼 건데 아차 싶을 겁니다.
너가 내가 뭐라고? 야, 깨놓고 이야기를 해봐. 너가 이번에 얼마나 설사를 쌓아버렸냐면, 그래, 너가 좋아하는 대로 나 하나 인신 구속시키는데 성공했다 치자? 기껏 해봐야 모욕과 명예훼손이야. 재판받으면 나와.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렇게들 애를 써서 문재인, 문빠, 김어준, 나 하나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난리들을 쳤니? 그것도 한 달 동안. 이 중요한 시기에. 응? 선거를 이재명이, 지금 이제 보세요. 내 말 이거 들어가잖아요. 이재명 캠프에서 난리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이가 도와준 게 하나도 없거든. 지들 싸움 나요. 도와준 게 하나도 없고 씨발 맨 안정권하고 쌈박질만 했거든. 정상적인 지선이라면 문재인이 올라와서 발언을 안 해도 감사합니다. 참석만 해도 이재명이가 저렇게 좆발리지는 않죠. 인천이 이렇게 열세 지역, 왜 인천이 반전라도인데 서울은 그렇다 쳐도 김동연이가 있는 경기도에 문재인이가 한 바퀴만 돌아줘도, 세종시에 문재인이 한 번만 출몰 했어도, 충청도에 문재인이가 한 번만 돌아댕겼어도 이거 모르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거 내가 뭐라고. 나 그냥 씨발 아스팔트 족밥이에요. 아 씨발 무려 25일을 나 하나 잡는다고 시간 다 보내버렸어.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씨발 빡치지. 여기는 이제 와서 아차 싶을 거예요. 나 잡아서 뭐하냐? 나 잡아서 뭐해? 돈도 없는 새끼, 월세 사는 새끼 잡아서 뭘 해? 아니 뭐 할 건데? 뭐 어디 뭐 신안에다가 염전 노예로 팔 거야? 어? 뭐 할 건데? 뭐가 남냐 니한테? 어? 그 만평이 탁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너 나한테 당했어요. 미안해. 너무 쉬워서, 너무 쉽게 낚여줘서 의외였어. 사실. 나는 와 씨발 중간에 도망갈까봐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 미안해. 기자들도 아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선거인데 왜 저러고 있지? 감사합니다. 아, 내가 뭔 탄핵이요? 내가 뭐 대통령을 해서 국회의원을 해서 내가 뭘 했다고 탄핵이야? 응?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지. 나를 묻으려고 뭐 어떻게 탄핵하는데 씨발 올라간 적이 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뭘 탄핵해. 아 지들 눈구녕에 내가 대통령인 줄 아는 갑네. 일부러 세게 했어. 그래서 네 아파하고 내가 여러분 양산을 가서 데모를 할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뭔 고민을 했냐면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가를 내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이 방송 보면 얘들 돌아버리죠. 지금 한창 개표 중인데. 예? 이제 끝나고 나면 남은 게 없을 거야. 미안하다고. 내가 문재인을 정말 많이 분석을 했거든요. 내가 첫 주를 5일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주말만 딱 2일 했잖아요. 그거 문재인의 캐릭터 분석을 한 겁니다. 왜냐면 문재인이 되게 단순해요. 얘는 내가 5일을 연거푸 집회를 하니까 계속 있을 줄 알았던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가 나가면 따라다닐 줄 알았던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반응이 와야 오려면 문재인은요, 여러분.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김정숙을 건드려야 돼요. 이게 답이야. 문재인은 되게 무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 자체는 화가 없어, 화가. 그래서 문재인을 건드리면 문재인은 그냥 이러고 말아버립니다. 자, 이게 건드리려면 김정숙을 세게 건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의 결정권이 김정숙한테 있어. 문다혜가 왜 내려왔겠어요? 김정숙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김정숙을, 근데 김정숙이가 관종 기질이 있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면 쇼맨십을 부립니다. 쇼맨십을. 예. 그래서 내가 한 번 할 때 고소를 각오하고 세게 때려버린 거예요. 이 세게 때린 데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예. 노란 리본은 안 됩니다. 예. 검정 리본을 드릴 테니까 그걸 다 하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세게 때린 데는 언론이 이슈가 돼야 돼요. 근데 무난하게 집회를 하잖아요. 언론이 바람이 안 불어요. 안 물어. 그리고 두 번째, 김정숙이가 멘탈이 부셔져야 됩니다. 문재인은 선거를 하고 싶어 했죠. 근데 김정숙이 자존심에 기스가 간 거예요. 내가 또 그걸 기스를 낸 거고. 언제? 2주 전에. 그러니 이 화가 많은 여인네는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저를 죽이지 않고는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내가 파악을 했지. 그래서 김정숙을 존나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해도, 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이 와서 인사를 해도 김정숙이가 문재인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저 새끼 죽여라고. 선거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지났어. 내가 어제 이거 보여줬죠? 나랑 싸우고 나면요, 남는 게 없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내가 싸움의 전문가라고 했던 이유가, 나랑 싸우면 싸움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싸우고 나서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진짜 끝까지 나한테 개기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봐보세요. 윤석열이가 아마 경선 승리를 하면, 예, 작년 11월 달 어저께 그리고 김종인이 안철수와 윤석열을 같이 코디네이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어그로를 먹는 거죠. 안철수가. 요 작전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프레임으로 싸움을 한다. 이재명이 내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과 대입해서 보면 딱 나옵니다. 이재명의 전선을 뽑아버려야 돼.
제도권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이걸 잘 이해를 해봐봐. 이걸 제도권은 시스템 문재인에 장악이기 대입해서 때문에 보면 우리한테 돼요. 굉장히 불리한데 제한은 우리한테 너무 유리해요. 뭐야 자영업자들 지금 부글부글하죠. 민주노총 부글부글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뚜껑만 열어주면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유권 해석을 보여줬지만 저 짓을 선거 캠프에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11월 달에 예를 들어 홍준표가 당 경선 후보가 되거나 윤석열이가 당 경선 후보가 안정권이 되죠. 싸우는 제야 거. 우파 시민단체들 전부 다 감투 다 봤습니다. 나는 이거 한두 번 겪어본 거 아니야. 무슨 선대 무슨 위원 무슨 위원 그 캠프 안에 다 들어가요. 내가 이거 맨날 겪어봤거든. 그니까 어디 젖밥 찌레기 같은 아줌마들도 위촉장 그냥 도장 찍은 거 있죠. 그거를 캠프로 다 받아서 다 들어갑니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만 안 받냐? 나만 안 받아. 나만. 아니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나는 안 줘. 나는 안 주더라고. 뭔 씨발 탈레반 취급을 하더라고. 내가 모든 총선과 지방선거를 했는데 어떤 씹새끼도 나한테 위촉장을 준 적이 없어. 밥은 먹자 그러는데 주지는 않아. 왜냐? 존나 시간폭탄 같은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몰라요. 아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요. 이건 정당에서 절대 못해요. 왜? 정당에서 이걸 하는 순간 나는 극으로 있어버려야 되는 거야.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자,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다. 그럼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아요. 내가 홍준표 썩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윤석열 썩 좋아하진 않지만 누군가는 필요해. 탈레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극우라 그래. 극우. 그러니 그냥 극우가 극우 짓을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잘 개인의 들어라. 이탈이야. 그래서 이게 니들 선거 진짜 오늘 뼈 아플 경범죄다. 것이다. 그러면 소송도 나한테 나 당했어요. 혼자 하면 돼요. 즉 윤석열한테 피해가 갈 것도 없고 홍준표한테 피해가 갈 것도 없어. 어떤 정당도 누가 너 윤석열 지지하지 올해는 조카지. 지금 와서 나를 인신 구속한 사람들 누구 모양만 따지는 내가 거야. 이재명을 존나 지지하는데 나는 아니 이런 것이 감투 쓰는 있으면 거. 우리 이재명이가 씨발 대통령이 되겠냐고. 빨리 털고 가야지. 이미 내가 내가 이재명 존나 이겼다고. 지지하잖아. 나머지는 뭐라 그럴 건데. 니들이 하면 뭐라 할수록 그럴 내 거냐고. 책임만 존나 나는 했거든. 가능해요. 이게 나야 땡큐지. 유일하게 제하에서 후드러 까야 됩니다. 자, 사나 그러다가 새끼가 씨발 빨갱이 배짱이 새끼들하고 이 시비가 정도는 해야지. 붙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제 이걸 나한테 알리는데 끝나는 게 당했어요. 아니라 나는 이걸 이재명이가 선거 운동하는데 따라다닐 거거든. 뭐 따라다닐 거예요. 왜? 나 이재명 지지자라는 거지. 나 따라다닐 건데 오돈차 끌고 다니면서. 작년 11월 달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연설을 하면 씨발야. 그러니까 멍청한 새끼들이 보면 안정권이를 보면 멍청해 보이고요. 나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씨발야나. 적당한 지능이 보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도권은 절대 못 해요. 머리가 아주 내가 똑똑한 이걸 사람들이 애당초 안정권을 계속 보면 내가 무서워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아시겠습니까? 답이었다. 이게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변희재 끄집어내릴 때 썼던 방법인데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족같고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강용석이가 저를 왜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똑똑한 새끼들일수록 저를 안 까요. 멍청하니까 하는 거야. 왜? 제가 정말 못된 버르장머리가 있는데요. 저는 누구하고 싸울 때 문재인하고 민주당 내가 너희들이 이 작전에 위로 당한 올라가서 거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일단 나는 니들은 나를 누구랑 무시했기 경쟁을 때문에 하면 바로 당한 거야. 똥통에다가 허리까지 몸을 담가버려요. 일단 똥통에 들어가. 허리까지 촥. 왜?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더무들 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새끼 보고 약을 올리면서 내려와. 싸우려면 내려와 씨발 새끼야. 약을 바싹 올려. 이 새끼가 열받게 돼 있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지만 그 새끼는 계단을 내려와 버리는 순간 나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남들 눈에는 똑같이 보여. 그래서 나는 가진 자들을 상대할 때 항상 똥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닥까지 끄집어 내려버리지. 이게 제 진짜 못된 버르장머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싸움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어떻게 되냐면 나는 데미지 하나도 안 입어. 왜? 원래 씹새끼였다 이거예요. 원래 저 새끼 욕하잖아. 원래 저 새끼 저러잖아. 내가 뭘 근데 잃었는데. 얘는 그래 네가 이겼다고 쳐. 나는 시청자가 그래, 늘어났어. 너 잘했어. 후원이 더 나는 터져. 이게 내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이재명을 그렇게 내가 뭘 잃었지? 대통령 후보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들이 새끼가, 떠나야 내가 이룬 이재명이 거잖아.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씨발려나. 저 이재명이 씨발려나. 너 이재명이 씨발려나. 사람이라면 열받게 돼 있어. 무조건 열 받아.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또 열 받게 해. 무조건 받게 해. 자 반응 한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소를 했어. 그거 이거야. 완전 들쑤시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고소 받는 순간 종로경찰서든지 영등포 경찰서든지 나는 비혼 있고 24시간 경찰서 떼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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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댕깁니다. 예, 내 곤좀 몰라요? 내가 24시간 이재명이가 국민을 고소했다 하면서 떼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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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가 찍어줄 때까지 떼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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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댕겨. 답 없는 새끼예요.
어떻게 할 건데? 뭐 어떻게 할 건데? 억울해서 못 살겠다 씨발놈이 지 욕은 거 들었다고 개새끼가 국민을 갖다가 고소 지르려고 씨부럴 놈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갖다가 아주 씨발놈이 오독오독 짓듣고 연병하고 개상렬의 새끼가 국민하기를 아주 개 족같이 알고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나는 깜빵은 못 가겠다 씨발놈아 족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이재명 씨발놈아 나는 니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를 죽여라 몸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정력경찰서 서장아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뭐라 그럴 건데 대권 후보여 동네 이장도 아니고 나 같은 족같은 양아치 새끼한테 걸려가지고 이것밖에 없단게요. 저쪽은 국민 여러분 뭐 공약 존나 해 근데 여기 양아치 새끼 하나한테 어디만 가도 연병 개지랄을 떨고 고소 고발을 하고 그 새끼가 거기 나와서 고소 취하해라 이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대통령 된다 이 씨발놈이 난 들어 누워버려요. 예를 들어 나를 때렸다 경호원이 그냥 스치기만 했다 나는 스치면 전치 8주지 몰라요? 왜매 이재명이가 사람 치래 씨발 거 왜매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네 이재명이가 사람 때리래 씨발놈이 아주 나 억울해서 못 살 카메라에 다 나와버려 족같아버려요 정말로 난 단단히 봤죠. 내가 대한민국 5만 안티를 뚫고 살아남은 새끼야. 몰라요? 내가 베레벨 개 잡종 새끼들을 다 이기고 살아온 새끼거든요. 내 이런 가짜른 새끼들 진짜 간지럽습니다. 진짜. 그랑께 오돈차 하나면 끝나본다니까 여러분. 내가 나라 구하려면 오돈차.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줄게요. 나는 지금도 사실 내가 왜 보수를 윤석열을 돕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나는 이 인간들에게 빚이 없어요. 나한테 존나 못하죠. 진짜 내가 쌓인 게 많은데 가만히 저를 최근에 본 분들, 저를 오랫동안 본 분들, 내가 한 가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찌질이 족밥 새끼들하고 다른 게 뭔 줄 알아요? 나는 선거가 되었건 큰 일이 있을 때 난 절대 우리 편을 씹지 않습니다. 공격 안 해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준석의 성접 때 나는 언급해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아예 언급을 안 하죠. 예. 내가 이슈 유튜버면, 이슈 방송인이면 그런 걸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이 인간들이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나는 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오히려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요. 때론 이걸 존나 억울할 때가 있어요. 왜? 이 속을 모르는 병신 같은 새끼들, 진중권 같은 놈들 있잖아요. 안정권이가 선거를 망친데 너네가 문재인 안 잡아놨으면 어떤 그림 나왔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정치 대가리가 나보다 똑똑한 새끼가 없어요. 앉아서 씨 부리는 거는 쉬워요. 예, 내가 그림 그리는 건요. 누구보다 잘 그려. 자, 이걸 그 실행에 옮겨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근데 그게 있죠. 사나이가 대의를 품고
어떤 공의를 달성하기까지는 미천한 대가리들의 시기와 질투, 무지성의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억울할 일이 많아. 진짜. 왜? 방구석에서 GM이 용돈 받아 쓰는 족밥 새끼들이 가랭이에 불알 뜩뜩 긁으면서 안정권 저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 선을 그어야 된다. 언제 내가 국민의힘이라고 말이라도 꺼냈냐 이 씨발 새끼들아. 난 아예 언급을 안 해. 난 니들한테 피해를 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행여나 내가 피해를 줄 것 같으면 내가 안고 죽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그게 니들과 나의 다른 점이야. 고소도 내가 받았지 니들이 받았냐? 누구도 나와 윤석열을 연결시키지를 못해. 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와 국민의힘을 연결시키지를 못해.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극우라고 밖에 못해. 내가 국민의힘의 당원이라고 언급된 적이 있어? 무슨 피해를 봤다는 거야? 이 질문에 니들 나한테 대답해야 돼. 씨발놈들아. 왜? 나도 사람인지라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문재인을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선거법도 위반이지만 득달같이 민주당 애들이 전략 수정을 해서 데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계획이 수포가 돼요. 수포가. 그래서 이걸 견뎌야 돼. 진짜 막 보고 있으면 너무 가짜는 새끼들이야. 내가 직원이 13명이야. 한 번도 줄어본 적이 없어. 4년을 내가 직원 13명을 아가리 하나로 봉급 다 줬어. 하루도 밀려본 적 없어. 내가 회사를 이만큼 아가리 하나로 키웠어. 하물며 유튜브에서 쫓겨났어도 난 이거를 포기해 본 적이 없어. 니들 나만큼 해봤어? 나는 이 아가리 하나로 몇십억의 매출을 혼자서 올려본 놈이야. 올리고 있는 놈이고. 근데 GM이 젖도 못된 새끼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안정권이 저러는 게 보수에 누가 된다 어쩐다 개 손절을 해야 된다 좆지라를 떨어요. 그래 나도 할 말이 많아. 방송에서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참아야 돼. 왜? 내 개인의 억울함을 말하는 순간 이 작전은 빠그러지기 때문에 그냥 개새끼 인체로 그냥 가는 거야. 왜? 대의를 위해서. 누군가는 알아줄 거거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면 돼. 그깟 인간의 사람들의 칭찬, 돈 몇 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겨야 돼. 그럼 저 새끼 잡아놔야 돼. 나는 내 주제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 나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그냥은 없는 일이야. 왜? 난 정말 돈 아까운 줄 아는 새끼거든. 내가 양산을 간다. 돈이 상당히 깨지는 일이거든요. 비용이 상당히 깨지는 일인데 이걸 그냥 간다고?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뭔가 있고 얻을 것이 있고 감사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길 가. 아닌 경우에 난 열흘 전에 빠졌잖아. 근데 지난 열흘 동안 언론, 국회, 경찰, 하물며 같은 보수 중에 진영, 뭔 일배충, 뭐 씨발 DC충, GM이 젖도 못된 병신들이 붕알긁어가면서 안정권이 어쩌고 얼마나 가짜 않습니까? 솔직히. 진짜 족같거든요. 구역질 나와요. 진짜 막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참아. 예.
나는 반드시 적을 지목하면 여러 가지로 망가뜨릴 방법을 강구를 해요. 나는 내 편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건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즉, 내 안에 있는 뜻은 이 뜻을 아는 사람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과 소통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나쁜 습관이거든요. 본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일 뿐이야. 내가 그걸 이해해 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나 일이 완성이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이, 그러면 그때 가서 말을 해요. 내가 이래서 참았다. 내 목표는 이거였다. 그러면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어요. 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결과와 증거가 이를 증명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몰라. 막 미쳐! 주둥이가 현란스러운 것과 말이 무게가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 가치가 다릅니다. 말이 칼처럼 날카로워야 말인 거예요. 쌔바닥이 긴 새끼들은 자신이 없는 새끼들이에요. 뭐야? 자기 확신이 없는 거야. 남 말에 일일이 설명하고, 남 말에 일일이 내가 사실 계획이 이런데, 사람들은요, 계획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결과가 없으면 의심을 해요. 난 이걸 정말 경험을 통해 너무 많이 느꼈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될 거야. 맞으면 좋아해. 근데 그게 이만큼이라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무시해버립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게 인간의 지성의 한계야. 그래서 나는 일이 완성되기 이전에 절대 내 입 밖으로 꺼내질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 목표는 진짜 이거였고 나머지는 싹 다 페이크였다. 자, 이제 소송과 경찰의 탄압이 내 눈앞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각오했다. 나라의 구군과 나라의 진영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각오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정도면 베팅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